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 좋은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7일이고요. 지금 막 8시를 넘어서 저녁에 오늘 삼성전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전자를 공부하러 들어오신 우리 주주분들,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볼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강한 상승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144,400원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해주면서 141,500원, 141,500원에 종가 마감해줬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딱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지금 구간은 좋아서만 오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특히 올해 한 해가 시작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뭔가 하나만 걸리면 흔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뭐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고점인지 아니면 고점이 아닌지 이런 단정을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자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중요한 거는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흐름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반도체 하면 뭐였죠, 여러분들? 자, 엔비디아, AMD 같은 자 가속기 칩 그리고 플랫폼이 주도를 했고요. 자, 여기에 이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전력이랑 뭐 냉각까지 엮이면서 AI 인프라 랠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CES 동안의 시장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모바일 GPU 쪽은 기대에 대한 이 선반영으로 인해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오히려 자 메모리랑 자 스토리지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에서는 뭐가 좀 올라갔냐면 이런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 자 샌디스크도 27%가량 올랐고요. 뭐 웨스턴 디지털, 자 그리고 마이크론도 굉장히 강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괜찮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반도체는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마이크론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런 상승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제 마이크론이요 대규모 증설 그리고 이 삼성과 SK 이렇게 해서 3파전이 정말 중돌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고, 또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요 이번에 뭘 발표했죠? 자, 이 루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칩 탑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반도체인데 들어가는 이 자금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바뀌고 있다. 지금 특히 이 엔비디아 루빈에 들어갈 이 HBM4를 놓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자 사실 3사가 납품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특히나 마이크론의 증설 속도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3파전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 등을 피하려고요. 자, 새로운 저평가 섹터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삼성전자에서 왜 말씀드리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3파전 등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실적 이벤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흔들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자,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요? 우리 삼성전자 신고가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 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댓글로 신고가 달성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 개인분들이 매수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에게도 자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주주분들께도 이제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떠서 자 혹여나 투매 물량 나오지 않게끔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 어제 잘 올라갈 때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갑자기 음봉이 출현하면서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하고 수급을 쳐다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냈단 말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일단 지금 이 변화 자체가요 잠정 실적 숫자 확인하기 전에서 딱 그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특별한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연말에 이 배당락 효과 그리고 올해 시작하자마자 1월 2일에 자 코스피 순매수 6천억 그리고 그 중에서 6천억 중에서 3천억이요 우리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죠? 외국인들이요 이 잠정 실적 발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자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 쌓였던 대차 점검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상환하는 물량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로 1월 5일날 갑자기 1100만 주가량 매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뭐 대차 잔고가 늘었으니까 공매도를 칠 거고요.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빠진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안 된다. 자, 대차 잔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매도 전 단계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 자체를 빌려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총을 쏘기 위해서 이 탄약을 장전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쏘는지 안 쏘는지, 방아쇠를 당기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래서 일단 이 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다? 방향성입니다. 어떤 날은 또 이렇게 잔고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 1100만 주나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의미하는 건 뭘 뜻하냐면 이번 이 잠정 실적 발표, 자, 이런 내용들을 앞두고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대차 잔고가 계속 늘었는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우리 공매도 쪽은요,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되갚으면서, 그러니까 이 쇼커브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주는, 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잔고가 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락의 초입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횡보한다 라고 하면, 자,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 빌려놓은 물량이 이제 눌러도 되겠다 라고 이제 방향성을 큰 손들이 어디로 잡아요? 밑으로, 자, 하방으로 잡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차 잔고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늘었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 이 공매도가 들고 순매수가 꺾인다 라고 하는 순간 이때는 우리를 경계 신호로 봐야 됩니다. 자, 결론은 뭐다? 지금은 일단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구간일수록 자, 급등하게 되면 분할로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눌리면 자, 그 다음에 지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면 댓글로 자, 뭐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자, 기특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뭐다? 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요, 그러면 영업이익 20조 지키냐 안 지키냐. 자, 시장에서는 2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은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숫자가 잘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왜냐면 지금 구간은요, 기대감이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기대감이 자,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이 그럴 줄 알았어. 자, 이 한마디가 나오면서 선반영이라는 핑계를 잡고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우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가 이미 이거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언제요? 4년도 2분기 때 자, 역대급 숫자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가 아니라 그 다음은 어디야? 그 다음은 어디야?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면서 이 선반영이라는 핑계로, 그리고 이 HBM 쪽에서 죽을 써버리면서 1년 동안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번 흐름이 분명히 재작년과는 다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와도요, 큰 추세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왜냐? 이 바닥을 다져놓은 이 재료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업계에서는 이 서버 D램 가격 인상폭이 최대 70%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다음 분기에 이제 가격, 이 마진 가이던스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거는 쉽게 안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기사도 나왔죠. 뭡니까? 자, 삼성전자가 AI 기능 탑재 모바일 디바이스를 자, 2026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8억대까지 늘리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워딩에 민감해요. 이 반도체만의 얘기가 아니라 자, AI까지 세트로 해서 확장을 시키고 이거를 이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은 어쨌든지 간에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가 시가가 몇 %까지 떴죠, 여러분들? 4%까지 떴고요. 올라가다가 자,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락폭이 가속화되면서 12시에서 12시 반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빠진다,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 생각을 하세요. 14만 원이 자, 고점인가요? 삼성전자의 끝은 14만 원인가요? 라고 말씀을 물어들 보시지만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리죠. 뭐냐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은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자,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 잠정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 앞에서는 주가는 이미 움직였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20조가 혹시라도 못 미친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 물량을 단기적으로 쏟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설령 20조 근처가 찍혔다라고 해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월 30일 컨퍼런스콜까지 3주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주 동안 시장은 뭘 하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줄 명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간다라는 이 마인드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한 대 얻어맞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 구성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대거 우리 삼성전자를 사시려고 코스피가 지금 4,60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 많이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0만원 간다는데요. 다니엘님, 지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빠진다고 말씀드렸나요? 빠진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삼성전자 못 간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우리가 이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딱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주식의 이 고점을 제대로 이런 단위까지 맞추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는요,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전후로 해서 이런 선반영이나 재료들이 소진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자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더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수익 중이시죠? 잘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더 갈 거야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팔아둘 건지, 이거를 이제는 슬슬 고민하실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 전략 매도보다도 더 현실적인 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분할 매도겠죠. 분할 매도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변동성들이 강해지게 나오면 한꺼번에 팔려고 한 번에 팔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이밍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딱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요, 그리고 갑자기 꺾이는지, 아니면 이 대차장고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다거나 대응이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려고 필요하시는 게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다.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도 같이 응원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올 때 그게 좋아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매수 매도가 크게 싸우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냥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큰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근데 이번 이벤트를 앞두고 해서 변동성이 20-30%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혼자 기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분들 있으시죠? 야, 황금손 다니엘, 우리는 삼성전자 15만원, 16만원, 증권사들이 17만원까지도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이 이벤트들 앞두고 잠정실적 발표든 이런 거 앞두고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다만 여태까지 제가 이런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과 이런 저점들을 찍어드렸던 게 돌이켜보니 자주, 그리고 정말 잘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말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 왼쪽에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께 이 매수 매도 타점 안내드리는 거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보내드릴 때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보내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전자 언제 타점 안내드렸냐? 11월 3일날 삼성전자 선물 옵션 합성 지표 장막판에 급하락하면서 안내드렸다라고 했어요. 매도가 11만원 부근이었고요. 이게 언제입니까?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때죠. 우리가 신고가 돌파를 11만원에서 딱 못하고 머리 맞고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을 드린 게 아니라 매수 타점도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보게 되면은 11월 7일날 삼성전자 안내 드렸고요.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안내 드렸다. 그게 언제냐? 11월 25일날. 그러면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도, 그리고 매수가 들어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건방 떠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하면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또 요즘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는 게, 혼자서 공부해서 내가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다거나 조금 그래도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어디로요? 자,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안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왼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보내셔서 한 번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 건 후속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던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의 관점이 이렇구나 하고 받으신 다음에 그냥 흘려버리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어렵게 준비한 만큼, 그리고 이 주식 달자 훈련소 저희 채널 구독자 30만 기원 이벤트로 딱 30만 분 달성될 때까지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용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영상 안 끝났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요즘 CES 내용들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고, 자, 내용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 젠슨 왕이랑 이 전희성 회장이랑 자, CES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 논의를 해요. 이게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계 빅테크 기업,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방향성을 정한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지금 또 우리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줄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로봇줄 자체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에서 조정이 나온 애들을 잡아야 됩니다. 내려가는 종목에서 많이 싸진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잠깐 나오는 걸,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황금손 다니엘이 종목이 준비한 종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류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이 삼성전자가 이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 때도요, 이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뭐다?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자, 삼성전자 사장이 CES 2026에서 얘기를 해줬던 만큼 로봇과 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과 전장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자,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 한번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사람의 눈, 그리고 자동차의 눈, 이 눈의 역할로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자,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이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이 조립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 로봇과 이 전장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종목은 자,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가 3대 주주로 있습니다. 자,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2026년 이 CES에서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요,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과거에요,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종목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해보자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닥 17,5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자,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러프하게 10배까지만이라도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요.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을 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2026년에 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딱 예를 들어서 여윳돈 300만 원, 그러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바다에 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직접 픽한 이 텐베거 종목 2026년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처음으로 이 텐베거를 달성할 이번 인수합병 종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다?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삼성전자 이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자, 삼성을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점이 필요하다, 삼성. 인수합병 종목이 궁금하다, 인수. 근데 나는 두 가지 다 궁금하다라고 하면 삼성과 인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인수합병 종목 아무래도 저점 구간이기는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인수, 삼성 보내셔서 한 번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